경기 평택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병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지 화이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평택, 세계 최대의 S반도체 평택 캠퍼스, 평화 안보의 심장 공군 작전사령부, 해군 이함대 사령부, 한미 연합사령부,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 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법무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 김용태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의회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썼어요. 입헌주의는 뭡니까? 입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른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이죠.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이 주권자인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해요. 왜 이렇게 고시 배운 거대로 얘기를 해야죠. 다수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운영체제죠. 네. 입헌 민주주의는 뭡니까? 네, 입헌 민주주의는 뭡니까? 입헌 민주주의는 헌법적 정신에 기초로 해서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해서 다수의 지배를 기초로 해서 운영하는 기본 체제를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들렸습니까?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셨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차관님. 네. 판사는 그 형사 피고인 재판할 때 유무죄를 뭘로 따집니까?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예. 하죠. 네네. 심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사님들도 판사죠. 그분은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내리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짜가 그 날짜를 두고 내전의 날이라는 섬뜩한 말을 꺼내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장관님. 아, 그런 이제 언급. 일본 말 많이 하시지만 선택만 하세요. 있다 없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있다 없다? 아, 왜 그 궤변을 들어오나요? 달변이신 거 아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관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존중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엄벌해야 된다, 엄벌하지 말아야 한다. 예, 법치주의에 대해서 부당한 도전은 분명하게 거기에 따른 상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주당하십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고 도전은 엄벌해야 합니다. 장관님,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할 생각이십니까? 위협하는 무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수상적으로 들리긴 해서 기본적으로 폭도? 법치주의에 대한 네. 정당한 절차가 아닌 식으로 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이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경우에는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치는 더 이상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명태균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차관에서 수사 대상자로서 또 재판 대상자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뒤집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께서 극우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 없다? 그런 언론상의 보도는 있는 것으로 어렵게 알고 얘기하지 있습니다. 마시라니까. 네네. 있다 없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궤변을 늘어나요. 자, 명태균 씨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을 언론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황금폰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철저히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하라.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라고 했답니다. 들어본 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 나온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피고인 측이 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제출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어디 버렸다, 뭐 다리에 가서 뭐 버렸다 등등 이야기를 하길래 담당 검사가 그 이제 휴대폰을 버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약간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야당 대표 압수수색은 약 400회, 법정 출두는 107회, 출두 시간은 800회 이상이 초과됐습니다. 가장 무도하고 거의 폭력적입니다. 자, 헌법 11조 1항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등 원칙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의 저울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서울시장마저도 명태균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없다? 네,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자꾸만 왜 자꾸 네네. 있다 없다 말하니까요. 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가려고 그래. 왜 그러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도 어제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야당, 당사자 모두 수사를 빨리 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현재 상태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 찬성하는데 당사자도.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원한다고 해서 도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차관님, 여야가 모두 원하는 이 수사 특검 해야 됩니다. 권면드립니다. 자, 차관님. 네. 집회에 나오면 돈을 주는 행위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만 뭐 적절한 행위는 아니죠. 법은 상식의 최소 아닙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왜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돈 주면 불법이잖아요. 들렸어요? 아니, 근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지 명확한 위법 여부를. 상식에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상식선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과 또 위법 여부는 다른 부분이라. 자, 정각원 목사 탄핵 반대 집회 1,000만 명 동원하면 5만 원을 준다는 그 활동비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월 6일 제가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정강원 씨가 만든 선교 카드가 사용액 일부가 정강원 관련 단체로 20년째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차관님, 그 단체 대표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이 카드 가입자가 4만 3천 명입니다. 고객들 생활비 100만 원만 써도 연간 20억, 200만 원 쓰면 40억, 3년간 대략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적립됨이 추단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강훈 씨는 통신사 요금보다 비싼 알뜰폰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다단계 사기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차관님, 이거 수사 안 합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인지수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저 인지수사 제공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수사로서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야당 대표 수사하던 그런 폐기와 열정 어디 갔어요? 대답해봐요. 그 야당 대표든 뭐 여당 대표든 간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성이 어떤 있으면 하는 대표는 부분이죠. 멸문지화 시켰잖아요. 그런 폐기를 한번 해보란 말이죠. 네, 증거를 쫓아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방영해야 됩니다. 예. 자, 검찰이 정공은 씨의 그 법치주의 무시 발언과 행태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법원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석열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간첩 활동과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한다는 주장에 외교부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변할 사항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힘 의원 일부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는 중국인들의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것이 탄핵의 본질이 있다. 이런 주장에 장관님께서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 폭동 사건 후에 온라인상의 중국어나 한자를 사용하면 중국인으로 단정해 버리고 비판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극우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친중, 종복, 공산당, 빨갱이 명단에 2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 중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극우 파시스트 이 세력들이 허위 비방 댓글로 시달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날조된 협증 정보 그리고 반중 정서 조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한중 관계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작년부터 여러 가지 고위급 소통도 이루어지면서 개선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지난 4박 5일 동안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외교부 자체로 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상세한 논의가 있었고 또 평소보다 시 주석께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CCTV 채널 1에서 의장님 방중 소식을 첫 번째 뉴스로 올렸습니다. 중국도 땡저 뉴스 비슷한 거 하잖아요. IOC 위원장과 2인자 리치앙이라는 그 총리가 있는데 그 관련 뉴스보다 앞에 보도했어요. 그리고 국제 뉴스 채널 CCTV 4에서는 말이죠. 의장님 관련 보도를 2배로 상세히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회담 결과에 못지않는 일련의 중국 당국의 우호적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양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진핑 주석은 방한 시기적으로나 국내의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계기로서 충분한 함의가 있습니다. 미중의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 최근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우호적인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은 트럼프 2기가 첨단 기술이나 군사 분야에서 대중 압박용 카드로 한국의 강력한 참여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 틀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익 우선의 실사구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익.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마가 슬로건처럼 대놓고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잣대로 외교 안보 국방 통일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스 모겐스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는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 이익의 개념은 고정된 불변의 값이 아니고 가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숙의 윤석열은 곧 그리고 반드시 탄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토대 위에 대한민국 2.0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32개월도 안 돼 무너져버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격 저하는 물론 2차 내련 준동 세력과 이와 연루된 국힘 정치인 일부 집단은 1차 가해 내란 주범보다 더 엄중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중된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정상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제2, 제3의 한국판 마샬 플랜을 신속히 도입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국가적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협과 기회가 등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